페터 볼레베는 독자들에게 이제 스스로 자연 전문가가 되어보라고 권하며 바람과 새와 꽃이 주는 신호를 읽는 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던 현상들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흥분되는 일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래야 우리가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작가 페터 볼레벤의 자연 수업은 먼 우주의 별에서 대지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비와 바람, 눈과 우박에서부터 새와 꽃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익숙하게 관찰되는 거의 모든 현상과 존재에 대한 저자의 관심과 애정이 깊이 스며 있다. 그리고 그 애정은 사람들에게 인간 본연의 감각과 감수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뻗어가고 있다. 자연이 주는 신호를 읽는 법은 그 길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낚시를 다니다 보면 물고기가 정말 잘 나올 것 같은 날이 있다. 그런 날에는 을의 좋은 물색이, 바람 한 점 없이 장판처럼 잔잔한 수면이, 적당히 자란 육초가, 초봄의 포근한 바람이, 금방이라도 비를 몰고 올 것 같은 한여름의 눅눅하고 시원한 바람이, 높은 고기압이, 늦가을의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물론 조과가 신통치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변명거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낚시꾼은 자연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끼를 물어주는 것은 물고기이며 그런 물고기의 활성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물 안팎에서 관찰되는 자연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연 현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리 대박 조항을 바라는 낚시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출조 날짜를 선택하거나 낚시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일기예보를 열심히 검색해서 가장 좋은 조항을 허락해 줄 것 같은 날을 출조일로 잡거나, 이를테면 낚시 도중에 갑자기 눈이 내릴 때 낚시를 접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면 대기가 포근하고 수분이 많다는 뜻이므로 낚시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쌀이 눈이 내리고 있다면 기온이 낮아서 대기가 건조하다는 뜻이므로 일찍 낚시를 접어야 할 것이다. 저자 페터 볼레베는 도시의 많은 현대인이 자연과 소원하게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매일 알게 모르게 자연을 소비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대체로 자연과 동떨어져 있다. 농산물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마트나 시장에서 농산품을 구매하는 것이 익숙한 오늘날의 환경에서 농산품은 이제 공산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예컨대 상품화 종류별로 크기와 모양이 균일할 뿐 아니라 당도까지 일정하다. 다양한 쌈 채소는 굳이 이름을 몰라도 수고스럽게 손질할 필요 없이 입맛대로 골라서 잘 씻어 먹기만 하면 된다. 마늘은 껍질이 벗겨져 판매되며 배추는 뽀얀 속살만 남아있다. 라면에 그것처럼 유통기한도 꼼꼼히 적혀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화 과정을 거친 눈앞의 배추와 당근이 비와 바람을 맞아가며 햇빛을 받아 땅에서 자랐음을 새삼스레 인지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사과를 먹고 싶다고 직접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많은 것을 소비한다. 공기를 소비하고, 햇빛을 소비하고, 비와 눈을 소비하고, 토양을 소비하고, 나무를 소비하고, 지와 자원을 소비한다. 자연을 소비하는 비용이 점점 비싸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현명한 자연 소비자일까?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예컨대 일기예보를 소비한 소비자로서 우리는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자주 불만을 토로한다. 일기예보가 아니라 중계라며 조롱한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하루 전 일기예보는 적중률이 대략 90%에 이른다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일기예보는 10번 중 1번밖에 틀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기상청을 상대로 그동안 갑질을 해온 셈이다. 이른바 갑질 고객이 되고 싶지 않다면 저자는 기상관측소가 우리 집 마당에 위치하지 않는 한 예보는 정확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만의 보정된 기준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관심만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저자처럼 마당의 각종 식물은 물론이고 새와 동물까지 드나드는 하나의 자연계를, 작은 우주를 꾸미는 것은 초고수의 영역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아파트 베란다에 화초를 키우거나 책상에 작은 허브를 키우는 일조차 만만하지 않다. 그럼에도 책상에 작은 화분 하나라도 올려두는 순간 우리의 인지 범위는 매우 확장될 것이다. 내 책상에서 햇살이 가장 늦게까지 머무는 위치가 어디인지, 화분의 흙은 충분히 부드러운지, 수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집안의 바람은 잘 통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는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의 하천면이나 작은 동산을 정원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소비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비하려는 품목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저자가 책 마지막 부분에서 감각의 활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틈틈이 감각을 벼리고 확장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할애해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